네, 글로벌 비트 시작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 양대 지수의 하락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뉴욕 증시 오늘은 좀 잠잠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쿠팡 지금 시간에서 6% 상승하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예상치,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다 상회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잠잠합니다만 이제 PC 물가 지표를 앞두고 긴장감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표정을 엇갈리게 하는 것 외에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좀 잠잠하게 보여지는데요. 특징주들을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함께 만나보시죠. 네,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고요.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핀비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M7 종목들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볼게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애플의 경우 0.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의 AI 스타트업과 협력을 발표를 했고요. 애플은 몇 년 뒤면은 애플카 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기차 개발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최근 급등세에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주식 거래량도 1위, 옵션 거래량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 테마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옵션 시장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주들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가량 상승했습니다.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빌 에크먼이 AI 분야의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면서 알파벳 비중을 대폭 늘렸다고 하고요. 메타 플랫폼즈 살펴보면 역시나 1%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에 들어와 있죠. 어제 밤 늦게 방한을 했는데요. 여러 기업들과 함께 기술 협력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0.6%가량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확인해 보면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고 다른 전기차주들도 역시나 상승세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종목별 장세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들도 혼조세를 나타냈었죠. 먼저 기술 섹터 내 종목들부터 살펴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가량 상승했는데요. 어제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라면서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전날에도 급등했었는데 간밤에도 이 상승세 이어오는 모습 나타냈고요. 맵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줌비디오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급등했고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실적 실망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요. 넷플릭스가 2%가량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크루즈주들 다 같이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 1분기에 낙관적인 전망에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카니발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등도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더 아래쪽에 홈디포 옆에 있는 로우스 보면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2%가량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메이시스는 매장 150개가량을 폐쇄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호실적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암제는 2%가량 빠졌고요. 그리고 모더나의 경우 3%가량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비만 치료제 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100% 가까이 폭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 5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중인데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관련주들이 급등세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혼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나스닥 레버리지 TQQQ가 0.6%가량 상승했고요. 반도체주들이 종목별 장세 나타내고 있죠.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 0.24% 하락했습니다. 리테일주들이 간밤에 호실적에 몇몇 종목들이 급등세 보였는데요. 2.6%가량 XRT 상승세 나타냈고요. 바이오테크 ETF인 XBI 5.7% 급등했습니다. 스몰캡 레버리지 ETF는 3.97%, 4%가량 급등했고 비트코인 급등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는 5%가량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9일 PCE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더 웃돌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랠리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요. 과연 이 랠리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식 첫 번째로 외신 헤드라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머니투데이의 오늘 주목되는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해라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고 난 다음에는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랠리의 조정이 언제 나올 것인가? 글로벌 IB에서 내놓고 있는 의견들 오미주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랠리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랠리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의 강세장이 단지 AI 열풍에 국한된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기술업종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헬스케어 업종, 제조업종도 사상 최고치를, 금융업과 소재업은 사상 최고치까지 5%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랠리가 견조하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배경으로는 AI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꼽히는데 이번 어닝 시즌 때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78%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비율은 역사적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쿠팡 실적도 전해드렸지만 사상 첫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실적들 저희가 하나하나 열어봤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의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견조한 경제 상황에서도 주의할 만한 점은 있습니다. 견조한 경제를 반증하는 간밤의 지표는 12월 주택 가격 지표였습니다. 지금 321.7로 사상 최고치 에 점이 찍혀 있는 걸 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2월 주택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이 과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낮았던 이때를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침체를 딛고 미국 경제가 나아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지난해 말만 해도 굉장히 확산이 됐었는데 일단은 조금 불안한 기조도 감지가 됩니다. 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115포인트보다도 낮은 106.7포인트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전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미국 경제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연방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금 솔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한은 3월 1일, 두 번째 기한은 3월 8일이 될 텐데요. 간밤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회동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예산은 다음 달 1일과 8일 각각 만료됩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2023년 10월에서 2024년 9월에 해당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추가적인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의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의 시한부 임시 예산을 통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왔습니다. 현재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이민 등 이슈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상원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601억 달러를 포함한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의 난색을 보여 예산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통해서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예산안 처리 문제 없을 것이다, 셧다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만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는 좀 다르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913년에 연준이 출범한 이후에 부채가 급증하는 모습들을 차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그리고 연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제는 저희 이 시간에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에 대해서도 전해드렸는데 7년물 입찰에도 간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좋진 않게 나오면서 국채금리 또 다시 재차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방산주에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다.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무기를 수출하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야 호조를 보일 수가 있는데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카 소식 앞서서 서영 앵커가 글로벌 비트 저희 출발하면서 전해준 바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니까요. 단독 보도라는 점에는 조금 주의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27일 애플이 전기차 제조 계획을 중단하고 발전형 인공지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팀에 소속된 수백 명의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인공지능 부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애플이 앞으로 전기차 프로젝트 비전을 축소하고 초기 출시를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전면 취소 소식을 단독 보도한 겁니다. 애플은 애초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목표로 했지만 지난달엔 반자율 주행 모델을 출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애플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 이후에 애플의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이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전기차 모델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만나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과는 반대로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이슈 그리고 애플카 이슈가 꾸준히 나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애플의 1분봉 차트입니다. 이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소간의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애플이 이렇게 AI 쪽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그 구상 자체도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와 비트코인 가격 함께 볼 텐데요. 유가 WTI 원유 선물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기조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1.5%가량 뛰어오르면서 WTI 원유 선물 이제 7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82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20%가량의 상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랠리가 반감기까지 쭉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될지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인데요. 57,000달러 선도 이미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56,000달러대 후반, 57,000달러대에서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랠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 지켜봤고요. 해리 뱅커와 함께 오늘의 신볼까지 짚어보시죠. 네, 오늘의 신볼 체크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트코인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보겠습니다.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3.4%가량 급등을 보였는데 그 전날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틀 동안에만 5%가 넘게 상승을 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바로 이 HBM 덕분 때문인데요. HBM3E를 양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I 대세가 되면서 엔비디아에 바로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의 이 3파전 어떻게 시장을 장악할 것인지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달 SK
하이닉스도 HBM3E를 양산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먼저 밝히면서 어제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하락을 나타내고 마이크론은 조금 더 상승폭을 넓히는 양상인데요. 마이크론, 엔비디아의 H200 AI 반도체와 함께 사용될 HBM3E 반도체 개발 최종 단계, 바로 이 엔비디아 H200에 사용될 저장 HBM3E의 앞으로의 향방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파전 경쟁 우려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격차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이 2조 1,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총도 넘어섰습니다. 가상화폐 전체의 시총인데요.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30%가 넘게 오르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최고치를 육박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난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순유입이 계속되면서 수요 증가는 더 계속될 예정이다라고 기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낙관적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장의 앞으로의 향방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벌이었습니다.